자, 꼭지점 특강 시즌2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예산의 편성부터 갈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편성부터 배정 결산 단계까지 가는데 각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편성, 예산의 편성 파트를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산의 편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예산을 만드는 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중앙관서의 장이죠. 중앙관서의 장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중앙관서의 장은 경찰청장이죠. 그래서 대부분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표현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경찰청장이라고 나와도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여기를 항상 지문에 보면 행안부 장관 같은 걸로 바꿔서 나오죠.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행안부 장관으로 바꾸는 것 외에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학생들이 속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행안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읽어보실 필요 없이 바로 그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바로 국회죠. 예산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이 되는 거죠, 법이. 그래서 국회가 등장하게 되고, 뭐 편성 단계에는 따로 등장하진 않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결산 단계에서 감사원까지 이렇게 4가지 기구가 등장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편성과 배정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세트로 들어와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무회의 심의를 받고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아야 그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지문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액션이 보였는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이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보셔도 되고, 최근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느냐, 이 국무회의를 국회라고 틀린 지문이 대단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국무회의는 장관급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국가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기구고, 국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의결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산의 편성 단계 첫 번째 봅시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편성 단계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10만 원 어디 쓰려고? 아, 묻지 말고 무조건 10만 원 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건 10만 원이 아니고 등짝 스매싱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나 어디 쓸 건데 얼마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돈 줄 사람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각 중앙관서장이 우리 내년에 이런 일을 할 텐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규 내년에 새롭게 할 사업, 중기 몇 년씩 걸리는 뭐 터널 또는 다리 교각, 뭐 공항 건설 이런 것들 있죠.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나 이런 일 할 테니까 예산 얼마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출하는 거죠. 편성 단계는 여러분들 날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거든요.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로 갑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 신규 중기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중기 사업 계획서는 해당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라고 나오거나 또는 3회계년도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업계획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라는 것들은 돈 줄 사람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책 사야 되고 강의 들어야 되고 또 학원 가니까 차비도 들고 밥도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저녁에 술 먹을 거니까 또는 나 오늘 데이트 갈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돈 줘. 이건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적어도 수험생에게는.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 중앙관세청장이 저희 이런 사업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업계획서는 누가 정해주는 거냐면 돈 줄 사람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테니까 돈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게 첫 번째죠. 그러면 이런 신규중기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세청, 즉 우리로서는 경찰청장이 제출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경찰청장만 돈을 달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엄마 용돈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들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집에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다들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먼저 준다라거나 아니면 좀 줄여서라도 이 부분만 좀 써라. 10만 원 달라고 그랬지만 엄마가 지금 돈이 없으니 한 5만 원만 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계획을 짜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신규중기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받아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애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주겠죠. 예산을 편성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혀 이건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 안 주는 거겠지만 또 100억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줄여서 한 80억만 받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거다. 예산 편성 지침서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편성 단계는 날짜가 쉽다.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이니까 여기는 3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지침서를 받아봤는데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100억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을 따져보니까 너네 80억밖에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청장도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좀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오케이 그러면 그 돈이라도 좀 주세요. 그 예산이라도 좀 넘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산 요구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이건 언제까지냐면 5월 31일까지라고요. 그러면 방금 지금 1번과 2번과 3번까지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액션이 들어갔던 것은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서를 내려줄 때죠. 그때는 반드시 지문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국회 아닙니다. 국회라고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움직였다.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예산 요구서를 다 받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예산을 만드니까 국회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산 요구서를 받아왔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라고 보내줍니다. 이건 며칠 전까지냐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가 됩니다. 방금 누가 움직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움직였으니까 여기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산의 편성 절차는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날짜를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고 몇 가지 포인트 지점만 잘 잡아가시면 여러분들 편성 파트에 문제가 나올 때는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첫 번째, 예산의 편성입니다. 국가재정법상 경찰 예산안의 편성에 관한 얘기, 방금 우리가 했던 그 편성입니다. 첫 번째, 경찰청장 이렇게 나와 있죠. 중앙관세청장입니다.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맞죠? 해당 회계연도부터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다음 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해당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 여기도 맞는 지문이에요. 만약에 3회계년도 이상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죠. 기간 동안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누가 돈 줄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어머니가 인정하는 일에 대해서만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찰청장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번 지문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2번 봅시다. 주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트로 들어와야 되는 말이 뭐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반드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까지 완벽하게 문장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은 언제까지 내려준다? 3월 31일까지 내려주는 거니까 2번 지문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 지침을 받은 경찰청장이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나 그 예산 좀 주세요 라고 요구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거죠. 그건 언제까지다? 5월 31일까지니까 완벽하게 3번까지 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지문 가봅시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된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이 세트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보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다? 국회라고 돼 있잖아요.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국무회의가 돼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뒤쪽의 지문은 맞지만 국무회의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 국회가 나오니까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친 다음에 120일 전까지 어디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혹시 날짜가 헷갈리시지는 않겠지만 과정이 약간 애매하다. 본인이 공부하는데 애매하다 하시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용돈 받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예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만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예산도 쉽게 해결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예산의 편성에 관한 꼭지점 특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